276번입니다. 자, Y꼴 fx 그래프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때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고 했죠. 이때 그 x의 값이 c에서 d까지 변할 때 그 역함수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꼴 x 대칭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역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원래 역함수와 원함수는 y꼴 x 대칭이니까 이 y꼴 fx 원래 함수가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즉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죠? 이 x축과 y축을 뭐 해버린다? 위치를 바꾸어 버리면 이 fx의 그래프가 바로 f의 역함수인 바로 뭐다? gx 그래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y꼴 x라는 것은 바로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지점이니까 자, 결론적으로 여기가 A였다면 바로 이 y축의 이 점이 A, 여기가 B였으니까 자, y꼴 x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이 역함수의 바로 x좌표의 위치를 모두 다 찾을 수가 있겠죠. 즉 여기가 A가 되고요.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C에서 D까지 변화율이니까 역함수의 그래프를 봤을 때 바로 x 이퀄 C라면 이 점이 되고요. 맞죠? 자, 그리고 x 이퀄 D는 이 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의 C에서 D까지의 바로 평균 변화율은 이 두 점을 지나는 바로 뭐다?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자, X 정보는 D에서 C를 빼면 되겠죠. D에서 C를 빼면 되고 그럼 Y 정보는 D에 대한 Y 좌표니까 누구죠? C가 되겠죠. 마이너스 C에 대한 Y 값이니까 누구입니까? B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이 역함수의 C에서 D까지의 바로 평균 변화율은 D-C분의 바로 C-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이 원래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 x축, y축의 위치만 바꾸면 이 그래프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한다? 바로 fx의 역함수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 공통수학 2부터 많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원래 함수는 두 얼굴의 사나이다. 아시겠나요? 277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바로 2차 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럴 때 x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이 평균 변화율과 자, x 이퀄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바로 상수 c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그대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식으로 표현한다면 평균 변화율은 1에서 3까지 변했으니까 3에서 1을 빼면 되고요. 바로 Y 정보는 어떻게 F3에서 바로 F1의 값을 뺀 게 바로 Y 정분이 되겠죠. 자, 이 값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고, 자, X 이퀄 C에서 미분계수는 자, F를 미분한 다음에 그 X 자리에 C를 대입한 게 바로 X 이퀄 C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겠죠. 이 두 개의 값이 뭐하다? 같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평균 변화율을 계산해 보면 분모는 3-1이니까 2가 되고요. 자,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 x가 3일 때 y값은 자, 3의 제곱 9에서 6을 빼니까 3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얘가 바로 미분계수를 구하면 되는데,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미분계수를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어떻게?
이 fx를 뭐 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자,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2x-2가 되겠죠. 자, 여기에 무엇을 넣었다? x 자리에 c를 대입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2c-2가 바로 x 이퀄 c에서의 미분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좌변은 얼마입니까? 2분의 4가 되어서 2가 되죠. 저 평균 변화율이 2분의 4, 2가 되니까 그 2와 같은 바로 미분계수의 값이 바로 x 이퀄 c에서 미분계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c 값을 구해주면 이 c는 4가 되어서 c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풀이집에서는 보통 보면 여기서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했는데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찾는 걸 우리가 A 단계에서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이차함수,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우리가 이제 미분법 공식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는 미분계수로 우리가 이 F 플라임 C를 찾아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실 이 시험을 칠 때는 이 법인 미분 시작 범위는 항상 여러분들 이 미분의 한 중간 부분까지 시험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무엇을 미분계수의 정의로 F 플라임 C로 구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런데 F 프라임 C를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로도 꼭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이차 함수에서 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는 것을 자,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는 바로 평균값 정리해서 조금 뒤에 배우죠. 평균값 정리해서 우리가 하나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이차 함수의 하나의 팁을 가르쳐 줬죠. 자, 그걸 물론 아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x 이꼴 1에서 3까지 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라면 자 1에서 3까지의 자 평균 변화율이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지나는 무엇입니까?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바로 무엇? 바로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을 찾아달라. 맞죠? 이해되나요? 그게 바로 어디가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1과 3의 중점인 2에서 바로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진다고 했죠. 그것을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바로 정리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바로 C는 1과 3의 가운데인 바로 누구다? 2가 된다는 거.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죠. 자, 그것도 여러분들 평균값 정리해서 선생님이 증명해 주는 것을 바탕으로 알고 있으면 자, 간단하게 그대로 답은 1과 3의 중점인 2가 바로 평균 변화율과 바로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바로 X점이라는 것. 아시겠나요? 따라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이 AB에 대한 A에서 B에서 변할 때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바로 미분계수의 X값은 바로 이 AB를 뭐한 자 중점인 평균을 구한 이곳이 바로 기울기가 같은 미분계수의 X 좌표다. 아시겠죠? 바로 평균값 정리해서 증명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냥 문제 읽는 순간에 바로 답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278번입니다. 자, 277번과 문제가 똑같은 문제죠. 자, 이차 함수에서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평균 변화율과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을 때의 바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바로 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앞에서 설명했지만 중간값 정리를 여러분들 평균값 정리를 배우면 거기에서 선생님 하나의 팁을 주었는데 이 2차 함수의 특징인데 바로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같은 이 순간 변화율의 x좌표는 평균 변화율의 양끝점의 바로 무엇이다? 평균이 바로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요. 자,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표시해 보면 되겠죠.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죠. 자,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바로 순간 변화율이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바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의 값과 어떻다?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좀 귀찮아도 표시를 해본다면 자, b 마이너스 a분의 자, fb는 무엇입니까?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fa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얘가 바로 f 프라임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자, 여기서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됩니까? 자, 다항함수 2차 함수를 미분하면 바로 2x 플러스 2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도 뭐 미분계수의 정의로 풀어도 되겠지만 우리는 자, 쉽게 처리해 보았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0이 된다는 말은 바로 b-a는 0이 아니니까 맞죠? 이 분자 자체가 0이 되면 되겠네요. 분자가 0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과 3은 없어지고요. 자, 결론적으로는 b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가 0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합차에 의해서 b 플러스 a, b 마이너스 a로 표현할 수 있고 자, 2b 마이너스 2a는 2로 묶어두면 바로 b 마이너스 a가 되어서 다시 한번 b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b 마이너스 a로 묶어버리면 b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A 값과 B 값은 A에서 B까지 변하니까 바로 A와 B는 같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B-A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바로 B 플러스 A 플러스 2가 0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에서 배운 팁을 이차함수에 고스란히 적용시켜주면 간단하게 마이너스 2를 찾지만 자, 이것보다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풀이 방법도 정확하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이 f 플라임 마이너스를 미분계수의 정의로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아시겠나요? 279번입니다. 다함수 fx에 대하여 f0이 1이고요. x의 값이 0에서 t까지 변할 때의 그 평균 변화율이 t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x 이꼴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순간 변화율은 다른 말로 바로 무엇이다? 미분계수죠. 자, 이 순간 변화율과 같은 말이 세 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순간을 지어서 변화율. 네 글자는 미분계수. 다섯 글자는 순간 변화율. 여섯 글자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 일곱 글자는 F 플라임 1. 이렇게 이야기했죠. 따라서 F 플라임 1의 값을 구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앞에서 평균 변화율이 t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자,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면 0에서 t까지 변하니까 t에서 0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ft 마이너스
F0이 되겠네요. 그게 바로 뭐다? T 제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F0의 값은 1로 주어졌죠. 이 값이 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분자 FT-1은 바로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바로 T 세제곱이 되고, 그러므로 FT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T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FT가 T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 말은 바로 FX가 무엇이다? 바로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T 대신 X로 바꾸면 되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F 프라임 1을 구하려면, 자, FX를 미분하면 바로 3X 제곱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F 프라임 1, 즉 X 이퀄 1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fx는 바로 3차 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우리가 미분법을 이용하여 바로 f 프라임 x를 구해서 바로 f 프라임 1의 값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280번부터 시작되는 유형은 학교 내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미분계수의 정의는 리미터 X 공식도 있고 H 공식도 있지만 여기서는 H 공식을 이용할 때요. H가 0으로 갈 때, 자, 한번 읊어보기 바랍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죠. 맞나요? 이거 말고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없어요. 이것만이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분계수의 정의가 주어지면 두말 할 것도 없이 이 식은요, 그냥 F 프라임 A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식은 그냥 이 F 프라임 A와 100% 동의어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항상 이런데 이때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미분 계수값이 존재하는 것이고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 x 이퀄 a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든지 미분이 불가능하든지 무조건 이 식은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단 x 이퀄 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만 이 값이 바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첫 번째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자,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다 정리했지만, 자, 짤막하게만 정리하고, 자, 선생님 개념을 못 듣는 친구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에게 반드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이 문제를 풀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자, 이 H 앞에 상수가 이렇게 붙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저, 여기가 그냥 H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어떤 상수와 곱해져 있어요. 별 H라고 할까요? 그리고 분자는 F에 A 플러스 여기를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달 H 마이너스 FA라고 이렇게 자주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치환을 해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치환을 해서 생각하면 이 또한 이 또한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저 똑같이 여기가 A니까 F 프라임 A는 위에 거와 동일하게 맞아요. 맞는데 자 앞에 뭐 H 계수분의 H 계수 값으로 이 미분계수의 보정만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 앞에 누구를 우리끼리 외운 걸 말하면 H계수분의 H계수를 뭐 해준다? 바로 이렇게 보정값으로 우리가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즉, 이 바로 무엇을 이 하트 H를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동일하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와 딱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은요, 1번과 2번은 미분 가능한 함수와 상관없이 언제나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x 이퀄 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즉 x 이퀄 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이 값을 그대로 적용시켜 주면 되고 미분이 불가능하면 거기에서 바로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주의할 사항이죠.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자, 여기에 보면 똑같은 구조 모양으로 나오지만, 자, 분모를 동일하게 별 h로 할게요. 자, 근데 분자에 f에 바로 a 플러스, 자, 여기에 하트 h에다가 마이너스 이 뒤에가 FA가 아니라 F에 A 플러스 바로 달 H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구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증명도 해줬지만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얘는요. 절대로 여러분들 함부로 F 프라임 A로 여러분들이 고칠 수가 있다 없다.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딱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슨 조건? 반드시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F 플라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번, 2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이 가능하든 미분 가능하지 않든 무조건 고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면 가능한 값으로 가면 되고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면 바로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3번은요. 바로 미분 가능하다는 그 조건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f 플라임 a로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 이유를 선생님이 여기에서 증명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것도 자 가능하다면 f 플라임 a로 고칠 수 있는데 무엇을 곱해줘야 된다? 보정값은 똑같이 곱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똑같습니다. 바로 h 계수가 하트고 여기 h 계수가 바로 달이잖아요. 그죠? 그걸 뭐 해준다? 여기 빼기가 있으면 그대로 빼준 값을 곱해줘서 보정값으로 처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유형은 반드시 이 바로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만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280번을 우리가 3번 이 유형인데 이 3번 유형을 선생님이 증명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fx가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2일 때, 자, 이 말이 x 이퀄 1에서의 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자,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 fx는 x 이퀄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바로 이 fx는 x 이퀄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멘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음 어떤 극한값을 구해달라는 거와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바로 미분계수의 정리꼴과 비슷한데 누가 지금 없습니까? 이 FA가 없죠. 이 FA. 이 FA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F1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변형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자, 분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비 넥타이 형태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바로 변형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분수 두 개로 나누어서 적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뭐 주고 어떻게 H분의 F의 1 마이너스 2H 그리고 여기는 H분의 F의 1 플러스 3H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 F의 1 마이너스 2H든 1 플러스 3H든 짝꿍이 있어야 되죠. 그 짝꿍이 바로 뭐다? FA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누가 있어주면 좋겠다. 마이너스 F1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F1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의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앞에 분수에도 분자에서 F1을 뺐고 뒤에 있는 분수에서도 F1을 뺐으니까 식의 변함은 있다 없다. 식의 변함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식을 두 개의 분수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왜 여기에 x 이퀄 a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냐면 얘는 지금 극한이거든요. 극한이 자 분수 두 개의 식에 뺄셈으로 돼 있죠. 그럼 우리가 극한의 성질에서 이렇게 리미트를 각각 뿌려주기 위해서는 자 이놈에 대한 극한값과 이놈에 대한 극한값이 뭐여야 된다? 존재해야지만 이렇게 각각 리미트를 적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식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요. 자, 미분이나 극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 성질을 이용했는 거예요. 분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나비 넥타이 형태를 우리가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각각의 리미트를 취해 주기 위해서는 바로 극한의 성질인 바로 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각각의 리미트를 적용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 말은 fx는 x 이퀄 1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이 극한값은 각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h의 계수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지만 우리는 이 2번식에서 얘는 언제나 치환으로 우리가 설명해 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도 같이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x 이퀄 1에서 비분이 가능하므로 어떻게 각각을 극한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적어보면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자, 앞에 부분은 h분의 f의 1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f1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각각 리미트를 취해 주는 거예요.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천천히 갈게요. h분의 F의 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로 이렇게 각각의 리미트를 취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는 바로 무엇을 사용했다?
바로 극한의 성질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각각이 뭐하기 때문에 수렴하기 때문에. 근데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수렴한다는 말은 바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 말은 미분계수 값이 존재하므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자, 아직 요 1번의 식은 아니고 2번 식인데 2번 식도 뭐라고 했습니까? H 계수가 이렇게 상수가 있어도 이 1번을 치환하면 언제나 어떻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각각의 리미트를 붙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2번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2번이 치환해서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요. 항상 이 미분계수는요. 보세요. 여기가 H0으로 가면요. 이 H와 이 여기 있는 H가 똑같은 H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얘는 H고 얘는 H고 얘도 H인데 얘는 H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항상 여기가 플러스예요. 얘는 마이너스 2H입니다. 마이너스 2H.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1번을 적용을 못하고 이 H와 마이너스 2H를 H로 통일시켜 주든지 마이너스 2H로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갈로 안에 있는 이 H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를 H로 바꾸기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갈로 밖에 있는 이 H를 무엇으로 바꿔주자? 마이너스 2H로 바꿔주자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면 가만히 있는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식에 변함이 있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2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에 다시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면 맞나요? 약분이 되어서 원 상태가 복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무엇을 곱해준다?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곱해준다는 거예요. 왜? 분모에 없던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원상 복구를 시키려면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지만 원상 복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h가 0으로 가면요. 바로 마이너스 2h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또한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겠죠. h가 0으로 가면 마이너스 2h도 0으로 가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치환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마이너스 2h를 무엇으로 t로 치환한다면 얘가 무엇이 되고 t가 되고 이 마이너스 2h가 바로 t가 되면 여기가 f의 1 플러스 t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h 모양만 t로 바꾸었으니까 1번과 똑같은 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우리가 치환을 하면 되니까 바로 이렇게 h 앞에 있는 계수들은 나중에 미분계수를 구할 때 보정값으로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 t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의 1 플러스 t 마이너스 f이니까 요 값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f 프라임 1이라는 거죠. 이 양쪽 사이드에 있는 숫자 1이 바로 이 괄호 속에 들어온다고 했죠. 여기에 바로 누굴 곱하면 된다?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게 바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조금 자주 나오니까 외워보자는 거죠. 저 F 플라이 이에다가 원래 H 계수가 뭐였죠? 여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H 계수가 뭐였습니까? 1이었잖아요. H 계수 분의 여기 있는 H 계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F 플라임 1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적어보자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뒤에 부분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자 어떻게 f 프라임 1에다가 h 계수분의 h 계수 즉 1분의 뭐다? 3이니까 3으로 바로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뭐다? 여기 마이너스의 연결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어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5 F 프라임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도 말하면 조금 전에 치환 형태를 생각해 보면 여기가 3H니까 얘를 H로 만드는 거다. 얘를 3H로 만드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면 없는 3을 분모에 곱해서 줬으니까 분자에 3을 곱하면 되고 그러면 H가 0으로 가면 누구도 0으로 간다. 3H도 0으로 가니까 얘가 T라면 얘가 T가 되고 얘가 T가 되니까 이 식은 바로 1번식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F 프라임 1이라고 적고 3배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F 프라임 1이니까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자,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자, 여기에 플러스 3H와 여기에 마이너스 2H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조금의 차이는 있죠. 뭐냐면, 플러스 3H일 때는요, H가 0에 대한 우극한과 자극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미분이 가능하니까 우극한, 자극한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왜? 우극한, 자극한 다 똑같고,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 다 똑같을 거니까. 자, 이때 이게 플러스일 때는 자, 0으로 갈 때 0에다 우극하면 그대로 우미분계수고 마이너스면 좌미분계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h가 0에 대한 바로 우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h가 0보다 크면요. 마이너스 2h는 0보다 작아지겠죠. 따라서 h가 0보다 클 때 우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이 값은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고 좌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h가 0보다 작은 값에 가면 마이너스 2h는 0보다 큰 값으로 가니까 바로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오미분계수면 오미분계수, 좌미분계수면 좌미분계수인데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우미분계수면 실질적으로 좌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좌미분계수일 때는 실질적으로 오미분계수가 되지만 자 미분 가능하므로 좌미분계수도 마이너스 2, x 이퀄 1에서 오미분계수도 마이너스 2니까 그냥 우리가 1차 형태일 때는 그냥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각각 리미트를 적용하려면 이 값 자체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이 바로 미분이 뭐 할 때만 가능할 때만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자, 물론 다항함수니까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줘도 되겠지만 이 함수 fx로 다항이라는 글자가 없고 이런 미분계수 값도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다면 얘를 함부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반드시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해야지만 바로 이 식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요. 자, 1이 그대로 나와서 f 프라임 1이 되고요. 이것을 모두 다 생략하고 적는 거예요. h 계수 얼마죠? 1입니다. 분자의 h 계수는 마이너스 2에서 뒤에 있는 h 계수 3을 뭐 한다? 가운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5 F 플라임 1이라고 우리가 개념 시간은 바로 이렇게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 이유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했기 때문에 물론 다항함수이지만 F 플라임 1이 마이너스 2라는 조건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식으로 바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식일 때는 이런 꼴일 때는 반드시 x 이퀄 a에서의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미분 계수값이 있어야지만 바로 다이렉트로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는 보통 여러분들 다항함수 가지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 답이 항상 주어지고
바로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많이 줄 거예요. 그러나 배점이 조금 높아버리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얘가 미분이 불가능하면,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럴 때도 이 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얘를 어떻게 각각 이렇게 뭐 한다. 바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분리를 못 하겠죠. 미분계수 값이 존재 안 하니까. 자, 그런데 혹시나 얘가 연속이면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면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그 값이 달라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좌미분계수 따로 우미분계수 따로 생각해서 체크하는 문제가 좀 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자 내신보다는 우리가 3학년 올라가서 모의고사 때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혹시나 여기에 센에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이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281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식의 값을 f 플라임 a를 이용하여 나타내라고 했죠. 자, 이 식은 우리가 h 앞에 5가 있고 h 앞에 4가 있지만 이 식은 항상 무엇으로 f 플라임 a로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정값 뭐만 해주면 된다? 자, h 계수분에 h 계수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얘가 다항함수 fx니까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미분계수의 값은 여기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원칙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가 OH니까 여기를 O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근데 식에 변함이 있었으니까 이 4를 기본적으로 살려두고 자, 5가 들어왔으니까 5를 죽여주면 되니까 5만 곱해주면 H가 0으로 가면 OH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 OH와 여기 OH와 여기 OH가 같으니까 F 플라임 A로 적어줄 수 있고 자, 실습의 4분의 5는 리미트 앞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4분의 5 F 프라임 A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치환을 하면 항상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식은 뭐 이 fx가 미분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바로 4분의 5 f 프라임 a로 고칠 수가 있고 미분이 가능하면 그 바로 미분계수의 값이 존재할 것이고 미분 가능하지 않다면 바로 이 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282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죠. 자, 이럴 때 f6이 얼마이다? 2. 자, f6이 얼마이다? 2가 되고요. 즉, 이 fx는 6,2를 지나죠. 그리고 f 프라임 6은 얼마이다? 바로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2로 나누어 주면 이 값이 바로 1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다음 극한값을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자, 이 극한을 보니까 미분계수와 비슷하죠. 자, 그런데 F에 6-H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F6이 있어야 되죠. 자, F6이 바로 2라고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이 여기 있는 숫자 2를 우리는 무엇으로? F6으로 바꾸어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요,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자, 이 분자에 있는 두 개를 위치를 바꾸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F에 6-H에 바로 마이너스 F6이 되면 전체가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로 묶여주죠. 그 마이너스를 밑으로 보내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있었던 것을 분모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니까 F 플라임 6이 되고요. 우리는 보정만 해주면 된다고 했죠. 바로 H계수 얼마? 마이너스 1분의 이 H계수 마이너스 1만 보정만 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F 플라임 6과 같아져서 결과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83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 f에 대하여 이 다음 극한값을 fa, f 프라임 a를 이용하여 나타내 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f 프라임이니까 미분계수의 정류와 연관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얘를 조금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 fa도 있고 fa 플러스 h도 있으니까 미분계수 냄새가 좀 나는데 분자에 있어야 될 것들이 지금 분모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통분을 해보면요. 통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솟구쳐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분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H분의 1은 놔두고요. 통분을 해보면, 자, 이 분모가 무엇이 됩니까? 자, 두 개 분모에 있는 두 수를 곱하면 되니까, F의 A 플러스 H 곱하기 FA가 되죠. 그러면 이 분자는 각각 상대방께 올라오면 되니까 FA 마이너스 F의 A 플러스 H가 되면 앞에 있는 H분의 1이니까 바로 곱해주면 되니까 이 분모에만 무엇을 곱해주면 되겠다? H를 곱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미분계수의 H 공식인 H분의 FA 플러스 HF의 형태가 나타나죠. 그럼 이 위치만 바꾸어 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는 우리가 h만 필요하니까 h분의, 자, 얘를 위치를 바꾸어서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적고요. 이 플러스 h가 그대로 같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어디로? 앞으로 끄집어내도 상관없죠. 왜? 곱하기 마이너스 1배 실수배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분모를 어디로? 뒤로 보내겠습니다. 즉, f의 a 플러스 h 곱하기 fa의 분의 1로 나타내 주자는 거죠. 이런 형태로. 되겠나요? 자, 그러면, 자, 리미트의 성질에 의하여 이놈 무엇입니까? 미분계수니까 값이 존재하고, 이 뒤에 것도 h가 0으로 가면 분모는 fa 곱하기 fa가 되니까 바로 극한값이 존재하죠. 자, 따라서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요. 이 리미트 h분의 a 플러스 hfa는 자,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f 프라임 a가 되고요. 맞나요? 그대로 곱하기. 극한의 성질이 적용되는 거예요. H 0을 넣으면 얘가 분모가 FA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대로 얘는 분모가 자 0이 아니겠죠. 그죠?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극한값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각각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여 자 리미트를 뿌려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쁘게 적으면 마이너스 바로 FA 전체의 제곱분의 바로 무엇이 된다? F 프라임 A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모의고사 4점짜리도 겁 없이 마음대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